안녕하십니까. 한국재무관리센터 쇼미더머니를 운영하고 있는 서상일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연금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시기 전에 저희 그 쇼미더머니라는 이름을 듣고 몇 분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니네 요즘 개그 콘서트 카피했냐? 라고 해서 혹시 쇼미더머니라는 개그 콘서트 보셨어요? 예, 봤는데 거기는 랩하고 막 그래. 저희도 뭐 랩을 또 이거 해야 되나요? 좀 이따가?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아니 랩은 잘 못하지만 예. 저도 좀 궁금해서요. 전에는 제가 이 프로의 제목도 정확히 모르고 왔는데 네. 참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도대체 쇼미더머니는 왜 따오신 겁니까? 사실 이 쇼미더머니는 제가 했나요? 권점장이 했나요? 저는 이 쇼미더머니가 뭐냐면은 스타크래프트 잘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네. 스타크래프트 하시다 보면은 그 온라인에서 이제 대전하는 게 아니라 개인 그 미션 깨는 프로그램 그 들어가다 보면은 치트키가 있어요. 치트창에다가 그 대화창에다가 쇼미더머니 딱 치면은 네. 미네랄하고 가스가 무한대로 생기거든요. 그거 생각해갖고 쇼미더머니라고 만들어놨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 쇼미더머니라는 내용이 많아서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오프닝 한번 설명드렸고 이거 뭐 상표권 뭐 이런 거 없어요? 누가 시비 걸면 바꾸든가 하시죠. 그렇군요. 자,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연금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연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뭐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년층이 많아진다는 그 노후 부분하고 그쵸. 또 이제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연금이라는 시스템은 어쨌든 뭐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젊으신 분들이 돈을 벌어서 지금 윗분들을 공양을 하고 이제 또 내가 나이 먹고 퇴직을 하게 되면 젊은 분들이 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공양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저희 인구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연금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계속 시끄러운 부분 있죠.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예전에 만들었던 시스템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우선 그 권점장님께서 연금제도에 제가 이제 뭐 앞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층 구조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요 역할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 연금의 삼층 구조 우리나라 형태는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회사의 퇴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내시죠. 그리고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있고요. 국민연금과 이 삼층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잠깐만요. 예. 국민연금이 공적연금 맨 하단에 있는 거고 네. 중간에 이제 퇴직연금이고 그렇죠. 제 상단에 이제 개인연금을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공적 의미를 두는 연금인데 예. 그 요즘 형태를 보면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너무나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금리 현상도 있겠지만 많이들 들으시는 저출산 고령화, 너무나 오래 사셔서 너무나 많은 연금을 받으시고 아이들은 너무나 안 태어나서 연금을 납입할 사람은 줄어들고 정부에서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연금 구조 같은 게 변경되는 걸 보면은 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이건 다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어떤 연금의 삼층 구조에서 맨 바닥에서 베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는 수치적으로도 나와 있고 정부에서도 벌써 인정을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적연금 맨 아래에 있는 이 베이스보다 개인이 더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개인연금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예, 올해 뭐 세제 개편안에 대표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퇴직연금 이쪽 부분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옛날에 소득공제였던 부분
연말정산에 400까지 됐던 게 이제 700까지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인구 구조상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국민연금의 그 구조는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 노인들이라는 표현은 좀 이제 말 잘해야 되잖아요. 선세대들 불을 에게 세대를 지금 아우르는 그런 구조의 인구 구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인정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제도의 개편은 기업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 부분에 혜택을 줄 테니 니네들 빨리빨리 준비해 이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세계적인 그 흐름도 그렇고요. 일반 분들은 이제 잘 생각을 안 하시니까 이게 국민연금이 어떤 그 사회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금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민연금을 최초로 만든 게 독일이죠. 연금 얘기 나오면 이제 비스마르크 연금.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네. 제의를 해가지고 독일에서 연금을 만들었대요. 가장 처음 만들고 한 120년 넘었고 그 미르켈 총리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네 국민연금 그 비스마르크 연금 독일 연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그런데 현재 메르켈 총리가 국민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사회보험이나 기업연금을 활용해라. 와, 독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총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잠깐 요걸 보면은 독일은 소득 대체율이 네. 40%예요. 소득의 40%를 보장을 해줘요. 퇴직 이후에 이제 그 공적연금에서 40% 네네. 정도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시죠. 예. 근데 이 40%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40%를 소득 보장을 못 해주니까 너희들은 국민연금만 믿지 네. 말고 사회 개인연금 네. 알아서들 네. 잘 정리하라는 말이죠. 열심히 하라는 개인적으로 연금 들고 퇴직연금 잘 투자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데 40%가 떨어져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에 독일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 들어보면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달에 그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 제목이 가입 기간은 늘리고 보험료는 적정 수준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소득 대체율이 20%라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만들 때는 40년을 납입하면 소득 대체율이 70%가 됐었어요. 너무나 이상적인 네. 그런. 근데 이제 2번 정도 개혁을 하면서 점점 내려와서 이제 2028년에는 40%를 떨어뜨렸다 했는데 이거는 정부의 얘기고 조사를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평균 가입 기간은 10년에서 17년, 실제적으로 소득 대체율은 23.4%. 이게 2032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2013년에는 18.1%라고 그러네요. 심각하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던 게 퇴직 이후에는 공적연금에서 보장해 주는 게 18.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독일은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125년 만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국민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벌써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독일에서 보니까 그 지금 서독에서는 734유로 하나로 한 100만 원, 그리고 동독에서는 896유로 122만 원. 그런데 최저 생활비 지원하는 게 있대요. 독일에서는 그 최저 생활비 지원되는 게 740유로래요. 그러니까 101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연금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뭐 아예 연금 납입 안 하고 최저 생활비 받는 게 낫네. 뭐하러 이래. 이런 상황까지 온 상태래요. 그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노인분들 네. 그 최저 얼마씩 보장해 주던 그렇죠. 거 정책적으로 나왔다가 네.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돼서 없애냐 마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독일은 43%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그 연금 부분을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보장이 잘 되고 전통과 제도와 보완이 잘 돼서 120년을 또 유지한 독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 이슈화된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가 너무나
좀 아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그 뭐 어쨌든 두 분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이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 개인연금을 본인들이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시스템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쵸. 내가 노후 생활을 예. 편하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신데 오래 살고 잠수하는 예. 자체가 악몽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뭐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허 팀장님께서 그러면은 음. 이 공적연금에 네. 대한 간단한 좀 개요하고 예. 문제점 어떻게 변경되고 음. 우리 좀 피부에 와닿는 뭐 사례나 수치 같은 것 좀 네. 준비할 수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제 역할이 이거라고. 근데 원고 없이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잘 아시니까. 네. 대략적으로 요즘 이슈화되는 걸 조금 정리해봤어요. 뭐 저희가 뭐 100분 토론처럼 수치 정확하게 해가지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하는 거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거를 느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주변 사례랑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사회보장 제도 안에 있는 공적연금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언급을 해드리면 국민연금하고 저는 요즘 이슈화되는 공무원연금 얘기해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에 자기 급여의 4.5% 정도가 빠져나간대요. 그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네, 명목하 개인 부담 그렇죠. 부분이죠. 예, 그게 개인 부담 부분. 그러면 정부에서 두 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정도 4.5%를 보존해 줘가지고 국민연금이라는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현재 7%. 7% 정도래요. 근데 요즘 문제가 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수 확보는 힘들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뭐 연간 한 3.2조 정도? 뭐 이 수치 부분이 다른 세수는 줄어들고 연금 부분에까지 추가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늘어가고 있고 여기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시장 구조에 저금리 구조 그다음에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수익 시장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연금도 재원이 마련돼서 운영이 돼서 수익이 나야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뭐 낸 부분보다 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플러스해서 주는 방향인데 그 부분은 지금 취약해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국민연금 자체도 어디다 네.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금리 자체도 이렇고 경기도 음. 이렇고 뭐 힘든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모두에서 이제 지점장님 정리 잘 해주셨는데 현재는 자기가 지금 우리가 아까 급여 중에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4.5%고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7%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면 자기가 은퇴를 해서 지금 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은퇴 전 소득의 한 25% 정도? 그 정도 받는다고 하네요. 아까 좀 전에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20%또 그다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대체율이 뭐 10 몇 %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은 우려했던 그 제도 보장이 잘 된 독일에서도 아마 독일에서도 수익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네, 독일 문제도 음. 그 투자 대안이 없을 뿐더러 그렇죠. 예. 저출산이 가장 문제죠. 아이들도 네. 안 태어나니까 사회가 성장할수록 그 점점 독신 가구들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의료 환경이 좋아지니까 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그 지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 저번 주에 정말로 공무원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다음에 그 공무원 연금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모 도청 공무원이세요. 예. 예. 그래서 급수가? 예. 급수가? 도청이면 서울은 아니고. 예. 뭐 저희 프로가 뭐 이거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없죠. 예. 경기도청 그쪽이시래요. 아니 공무원분이 이게 고민돼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요구한 게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이제 언론에서 맨날 토론하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봤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은 이거래요. 공무원 연금은 개인이 지금 7% 부담했던 부분을 10% 이상 정도로 조금 증가시킨대요. 그리고 그건 현지 재직 중인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급여가 작아서 7%에서 그 이상의 부분들을 니네들이 감내를 하면 정부에서도 보조도 많이 해줘서 수급액을 좀 많이 좀 주겠다. 그래서 소득 보장을 그쵸.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관대한 설계를 좀 했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수익 시장은 둔화되고 가장 근본적 구조는 이제 고령화. 그러니까 불입하시는 분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수령하시는 분은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그쵸.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의 그 추진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니까 재직 중이신 분이 지금 43% 정도를 조금 더 내시고 그 다음에 수급은 33%를 덜 받는 구조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그러니까 와닿게 지금 못 느끼잖아요. 현재 20년 이상 재직 중이신 공무원 같은 경우에 연 뭐 몇천만 원이 되겠죠. 월 217만 원을 지급받는데요. 그런데 아까 같은 개념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요. 동일하게 납입을 했을 때 84만 원 정도를 수급받는데요. 그러면 그게 수급 비율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자기가 납입한 수익비로 따지면 1.5배에서 1.6배 정도를 받는 거고 공무원연금은 한 2.4배를 받는데요. 그런 거 보면 참 불합리해요. 불합리한데 이걸 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참 진통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원래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공무원들에게 너네 월급은 내가 쫓겨주지만 열심히 일하면은 노후가 보장된다라고 처음 만들어놨던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의 차이는 어떻게 똑같은 연금인데 지금 신문 기사에서도 났었는데 지금 허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26년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요. 현재 기준으로 월 220만 원씩 수령하시는데 국민연금 똑같은 조건으로 26년 납입해봐야 84만 원 받으신다는 게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연금 자체가 지금 재원 고갈이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뭐 공무원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좀 혜택을 주려고 했었던 건데 거꾸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사회에서는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소외감, 박탈감, 쟤네 뭐지? 관피아 공피아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 연금 자체는 뭐 지금 날리시긴 하지만 아까 뭐 상담하셨다고 했는데 날리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죠. 바뀌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이랑 군인 연금으로 매년 나가는 적자가 그러니까 보존해주기 위해서 내야 되는 네. 돈이 지금 평균 3조 정도 되고요. 2020년 되면은 8조 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문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제가 스크립트를 했는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뭐 또 있죠.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때 이제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근데 국민연금은 우리 낸 돈 갖고 하는 거지 정부에서 뭔가 세금을 받쳐주는 건 아닌데 나머지 이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다. 네, 문제가 있다. 이대로 놨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바꿔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 코너에서는 우선 결론은 네. 시스템적인 연금, 이제 공적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게 뭐 일반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뭐 다 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네. 내고요. 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연금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2부에서 이제 개인연금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